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야, 이거 뭐 몇 달 됐다고 이게 경제성 없는 걸로 발표가 나는지, 이게 참 시장에서 보면 이런 테마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정부 주도든 뭐 어떤 뭐 민간 주도든 이런 테마주들의 뒤끝이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어쨌든 저희가 뭐 시장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결국 나오면 이게 시장에 투자자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도 일부 테마주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뭐 20년, 30년 걸린다. 아니다. 3년에서 5년 걸린다. 뭐 서로 이제 분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물론 뭐 양자 컴퓨터이 뭐 제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성 이슈로 주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뭐 주가들이 단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허무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다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오늘 뭐 뉴스를 하나 바라보면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좀 비추어 볼 때, 굉장한 리스크가 역시 테마주 관련된 쪽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기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이쪽은 이제 실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품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유리기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장 막판에 유리기판 관련 좀 필옵틱스 등을 포함한 캠트로닉스, 뭐 필옵틱스 등등 포함해서 유리기판주가 또 관련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뭐 저희가 일례로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뭐 테마성 움직임들이 있었으면서, 그때 물론 뭐 그냥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 이거에 대해서 믿고 투자를 하다가 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결국은 분위기가 테마성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활기를 치고 있는 분위기고, 이런 것들 가운데 저희가 실체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유리기판, 자율주행, 로봇 뭐 등등 이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테마성 기류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또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일단은 뭐 음성 기술 이런 것들이죠. 음성 AI 이런 것들이 뭐 샘 올트만이 단말기를 만들게 되면 손가락으로 핑거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음성 관련된 음성 AI 이런 관련된 쪽도 뭐 주가가 좀 일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잘 보시고, 물론 뭐 주가들이 분명히 단기에 올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본 펀더멘탈 대해서도 새롭게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이 대왕고래 이슈에 대한 뉴스를 한번 접하면서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은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테마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지금 눈이 뭐 폭설처럼 막 내려오다가 조금 주춤하긴 하고 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여러분들 혹시 퇴근길이시라면 좀 조심스럽게 사고 안 나게 조심조심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거 뭐 입춘이 지났는데 엄동설 안에 이렇게 뭐 영하 10몇 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 제가 오늘 출연했죠. 개장 시황 관련해서 출연하다 보니까 오늘 뭐 저녁 데일리 힌트까지 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얼굴을 뵙게 되는데, 두 번 얼굴을 뵙는 게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좀 질리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 또 반갑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시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또 들을 수 있다면, 뭐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여유가 있는 대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장 동향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죠.
코스피는 12.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재건과 건설기계, 전선과 전력기기, 의료 AI, 건설, 보톡스와 미용기기, 조선, 풍력, 수산과 음식료, 비만치료제, 화장품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강세 출발을 보이는 섹터가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전쟁 우려 완화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상이 30일간 또 유예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중국은 실제 부과가 있었지만 협상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실제 관세를 매긴다는 약간의 시간 텀을 두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석유라든지 LNG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중국이 미국 쪽에 수입하는 비중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관세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일부 중국에서 했다는 점도 결국은 구글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제 뭐 좀 형식적인 관세 부과 아니면은 제재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약간의 협상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악재로 당장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면, 자, ISM 서비스 지수인데요. 52.8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54.3보다는 하회를 했고요. 둔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배드 이즈 굿 국면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4%로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107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환율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좀 내려다 보니까 오늘 뭐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진과 리가켄바이오 급등각이 나왔죠. 한올바이오 파마 등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았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역시 10년 국채금리의 하향 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알파벳이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25년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계획 발표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의 AI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역시 공격적 캐펙스 투자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 오른 게 아니에요. IT들은 빠진 종목도 있었지만 역시 브로드컴에 점수를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알파벳이 공격적 캐펙스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그대로 딥시크 발표 이후에도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공격적인 가이던스 캐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반도체나 IT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면서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헤드라인을 좀 보여주세요, PD님.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많이 빠졌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랑 트럼프는 파월을 안 괴롭힐 것이다.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헤지펀드 놈들만 관심이 있다. 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놈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내가 잘 안다. 나는 이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소로스 형이랑 미국 파운드화로 같이 많이 해봤다.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좀 아직은 낮긴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안정화에는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은 부채 한도 타결 전까지는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사용하여서 평소보다 더 많은 단기채 발행을 예정할 것으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기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를 완화시켰다라고 분석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은 뭐 시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그런 영향이 분명히 금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는 금리와 달러 하락하면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 발표한 음식료와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산업재 주도가 역시 재개가 됐다는 점입니다. 오전 기준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부재했고요. 미국 시장 금리, 달러 인덱스 하락에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하회했습니다. 실적 영향이 지속되는데요. 역시 라면 관련주 삼형식품이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호실적 종목으로 상승하면서 소속 업종에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였고 전일 잠깐 쉬었던
삼성전자는 조선과 우주방산, 기계 등 산업재는 재차 상승을 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 가격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 시에 비중 확대하는 흐름이 저가 매수세가 역시 들어왔다는 점에서 기존 주도주가 기계, 조선, 우주방산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하루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은 24년 매출이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3,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133% 폭증을 했습니다. 수출 호조 지속에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SK바이오팜은 사상 최대 연간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연매출이 5,476억 원, 영업이익이 963억 원 정도입니다. 실적 발표 지속 확인이 좀 필요한 섹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본다면 범양건영이 삼보토건 등이 삼성세를 보였는데 이쪽도 좀 아리까리해요. 지금 삼보토건 이런 종목들 아리까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삼보토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뉴스 플로우만 좀 찾아보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 회사인데 이렇게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어떻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 연결이 있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회사로만 놓고 본다면 이 재건 관련주로서 이렇게 급등할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해볼 수밖에 없는 주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그런 갸우뚱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범양건영이라든지 삼보토건동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특사가 우크라이나 종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을 시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언제 재건이 시작될지 이것도 사실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만날 의향이 있다 이야기한 것은 넌센스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쪽에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재건이나 종전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된다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같은 경우인데요. 결국 셀트리온이 AI 신약 개발 전담팀 구성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모멘텀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협업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테마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형 민감주라든지 2차 전지 순환매가 일부 있었지만 오늘은 또 재차 빠졌습니다. 2차 전지도 조금은 약한 모습을 역시 보였고요. 기존 주도 업종 강세 지속이 됐고 미국 고용보고서와 한미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이고 지금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하게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업종 종목별 모멘텀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종목장은 됩니다. 지금 지수도 물론 코스피가 253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종목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 연말보다 지금 1, 2월 접어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집중만 하시면 종목별로 지금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금리 부담 완화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금리 안정에 따른 다시 상승 추세였고요. ABL바이오도 임상 성과 기대감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었고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 알테우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세게 나왔죠. 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뷰노가 실적 예상치 하회에도 주가 바닥 인식으로서 의료 AI주가 일부 움직였고요. 삼양식품 호실적에 따라서 수출주 수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K뷰티 관련 음식료 업종도 일단 주가들이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은 구글의 캐펙스 가이던스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때문에 물론 알파벳,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캐펙스 상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역시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장막판의 유리기판 관련주도 삼성이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을 직접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이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숲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도 장중 오전에 플러스권으로 접어들면서 후원경제 산업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인터넷 방송 숲 관련주도 오늘도 오전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식품주 역시 성념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및 향후에 북미와 유럽 매출 확대 기대감을 급등하면서 빙그레와 녹심 등의 기타 식품 관련주 또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훈풍이 나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에 민감했던 바이오 업종 상당히 좋았습니다. SK바이오팜, 니가캔바이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알파벳이 25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로 약 7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캐펙스 가이던스를 내면서 AI 반도체 소부장 업종과 전력기기 관련주, 요즘에 뭐 효성중공업 아주 핫하죠. 자, AI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제표주와 테스 등의 장비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였고요. 효성중공업, LS 등의 전력기기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면서 매출이 장사 이래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한 현대, 롯데 또 강세를 보였고요. 더존 비주원도 장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4천억을 돌파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이것도 부각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은행주가 약세였죠. 오늘 KB금융발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주주와는 정책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른다 이런 분석이 되면서 결국은 실망감이 유입됐습니다. 뭐 KB금융은 일부 대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주주와는 정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KB금융이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 등의 동반 하락세를 또 이끌어냈고요. 업종 탑3, 상승 탑3를 본다면 의료정밀기기와 음식료, 담배, 일반 서비스가 보였고 업종 하락 바텀3는 증권과 운송, 창고, 통신주 등이 일단은 이런 쪽에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국면에서 지금 뭐 섹터별로 여전히 뭐 우리가 늘 숫자만으로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다들 지금 그냥 시장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보이는 종목들, 실적이나 업황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거짓말 하지 않고 주가들이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 이런 쪽에서 역시 너무 뭐 고민하지 마시고 업황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좀 덜 비싼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실적이 충분히 나는 그런 시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뭐 지금 그냥 뭐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분위기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종목 사면 주가가 오르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HYJ님, 오전에 박 부장님 너무 웃겼는데 저녁에 봐도 반갑네요 말씀 주시는데, 오전에 아마 그 먹방 하면서 오전에 치킨을 뜯었거든요. 방송 중에 광고가 좀 붙어서 이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을 에어프라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먹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명민중 앵커가 아주 아프리카 TV 관련된 BJ들에 대한 아주 전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렇게 BJ들을 많이 아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오전 방송에, 아주 백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오전 방송 한번 또 챙겨보시면, 방송 말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꿰고 계신지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 방송 이후 오후 방송까지 상당히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트럼프의 관세 우려 완화 때문에 IT가 괜찮았었고요. 엔비디아가 5.2%, TSMC가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24%, 브로드컴 4.3% 상승했습니다. 역시 캐펙스 관련된 공격적인 캐펙스 가이던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브로드컴 쪽에 점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모든 IT가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으로 좀 점수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메타,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를 확대한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 모에서 알파벳도 올해 AI 인프라 등에 약 750억 달러 투자할 것을 밝혔고, 이는 시장 추정치인 597억 3천만 달러를 25%나 상회하는 수치를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800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도 650억 달러 투자 계획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캐펙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PD님 보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의 캐펙 투자 관련된 분위기 추이거든요. 이 보시면 확실히 뭐 아주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이 캐펙 투자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다. 딥시크가 워낙 적은 금액으로 뭔가 성과를 낸 뭔가를 만들었고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심했는데 딥시크 발표 이외에도 그렇지 않고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AI 칩인 블랙웰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전일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블랙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대량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건데요. 이거는 플랫폼 이름이 참 재밌어요. 서화백의 그림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자, JP 모건의 자료를 아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HBM 내 추론 수요 증가를 제한하고 엣지 AI와 일반 D램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따르면 비용 효율적인 추론 모델의 확산이 엣지 AI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D램의 수요 증가 가능성이 HBM보다 높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기존 D램의 수요 증가 가능성이 HBM보다 더 높다. 이건 약간 우리가 HBM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D램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지금 D램 가격이라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JP모건이 갑자기 기존 D램 수요 증가 가능성을 엿봤던 겁니다. 이는 중앙연산에 추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추론용 ASIC 칩에서 HBM의 채택률은 여전히 낮고 이는 컨텐츠 및 비트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26년 PC와 스마트폰에서 엣지 AI 도입률을 각각 PC는 25% 그리고 스마트폰은 40%로 모델링하고 있고 엣지 AI가 100%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는 비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HBM도 증가하겠지만 그 수요 증가 가능성보다는 기존 D램의 증가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존 시나리오 대비 엣지 AI 비트 수요는 220% 이상의 증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 세계 D램 시장 20%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D램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리포트를 쓴 겁니다. HBM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 효율적인 추론 모델이 GPU 수요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딥시크의 논문에 따르면 반복적 훈련의 추론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시간을 계속 더 줄수록 더 나은 추론을 낸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훈련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JP모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리포트를 아마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SK증권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K증권은 빅테크들의 25년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 전망을 계속 하고 있는데 TSMC의 코어스 생산 능력 계획도 상향 조정이 일부 되고 있죠. 그래서 2028년까지 150K까지 15만 개죠. 확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성능 향상 논리로 이 확대가 되면서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AI 성능 향상 논리가 컴퓨팅 파워 요구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AI 성능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기존 스케일링 로 가치는 지속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와 강력한 데이터 모델 규모를 더 크게 요구할 것이다. 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추론 정밀도 향상도 높은 컴퓨팅 파워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AI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컴퓨팅 파워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SK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이면 이겁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자, 시퀀스 랭스의 증가가 요구 메모리의 증가를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될수록 요구 메모리를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표로 도식화한 내용이죠. 그래서 AI 사이클이 거시 경제 사이클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사이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AI 사이클이 좀 더 앞서면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AI 사이클은 원래 거시경제 사이클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경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주춤할 수도 있고 이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AI 사이클이 다가오면서 이 경기와 경제와 조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국은 뭐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로 하면 경기를 타고 가면서 뭐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통화량이 또 증가하고 유동성 지표가 올라오면 뭐 좋아지고 반도체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했었는데 그와 별개로 AI라는 게 생기면서 AI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 이 경제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이거하고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AI 사이클이 과격화되고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하고 조금 다르게 독립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AI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 지속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차별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2분기부터 커머디티 재고 조정이 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램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분기가 실적 저점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6년 HBM 투자가 또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AI 관련된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SK증권에서는 추천한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역시 지금 IT 가운데 이런 AI 사이클에 타고 있는 IT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은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꽤 몇 개가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일부 IT 중에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뭐 ISC라든지 뭐 리노공업이나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이오 인수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철회한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이런 종목들도 정상적인 어떤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업에서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종목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됐었고요.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자는 거죠. 또 유리기판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들도 중간중간 지금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필옵틱스라든지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분위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IT 쪽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좀 힘들고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이런 IT에 대한 부분들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텐데 AI 사이클과 거시경제에 대한 사이클은 독립적으로 주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JP모간 쪽과 지금 SK증권의 일맥상통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퀀텀 AI 설립자가 5년 내 상용 양자 컴퓨팅 앱 출시 언급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컴퓨터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 아까 테마주 관련된 좀 테마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죽지 않는 테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급등하다가 한번 죽어나는 그런 테마가 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좀 궁금은 한데요. 뭐 가타부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젠슨왕은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구글 퀀텀 AI 설립자 책임자인 하트무트 네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년 내에 양자 컴퓨터로만 해결할 수 있는 앱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괴리가 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구글 퀀텀 AI를 설립했을 때 우리의 비전은 자연의 운영체계를 할 수 있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사회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했고요. 장기 로드맵을 수료했고 그 다음에 윌로우가 상용화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향한 여정에서 시간을 크게 앞당겨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려면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되는 입장이 몇 명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과 신약 연구, 신재생 에너지 등의 재료과학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뭐 어떻게 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 밝히면서 양자 컴퓨터의 조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역시 좀 더 군부를 짚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테마주라 상당히 뭐 펀더멘탈 쪽으로 뭔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면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한마디씩 하게 되면 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테마성 이슈이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역시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희가 뭐 싸다, 아직도 뭐 살만하다 이야기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판단하셔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전력기기 말씀드렸지만은 뭐 산일 전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뭐 긍정적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됐지만 뭐 어느 정도 뭐 거래량도 터지면서 오버행을 조금 수급적으로 좀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오버행이 완전히 끝났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극복을 하는 정도의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래량이 충분히 수급적으로 어떤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일 전기는 어쨌든 뭐 긍정적 리포트가 꽤 나왔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죠. 양자 컴퓨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역시 전력 설비와 전선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시 생산 설비 확충에 앞서고 있다. 이건 이야기는 계속 드렸고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쪽에 우려가 많았지만은 역시 딥시크가 나왔지만 이것들이 결국 전력 수요를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많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고요. 효성중공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 현재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매출 이연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저도 아직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 산불도 워낙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나 배전, 뭐 전선 이런 쪽도 아마 LA 산불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역시 오더가 미국 쪽에서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재룡전기는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재룡전기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모 증권사에서 재룡전기의 올해 성장률은 아마 작년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언급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지 않았을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어떨지는 뭐 추자님께서 재룡전기 빼고는 변압기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 주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룡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리포트를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난달 울산 공장 시설 증설과 미국 엘리베마주 2공장 건립에 4천억을 투자하면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합산 생산 능력을 연 400개에서 약 510개로 30% 이상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3,300제곱미터 규모 땅에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 유타주 배전방 공장 생산 시설도 증설 중에 있다 보입니다. 효성중공 오늘 굉장히 뭐 주가가 좋았는데 미국의 테네시주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시험 생산 설비 증설 진행 중에 있고 창원 공장 증설과 함께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캐파 증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같은 쪽은 과감하게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한번 하락 사이클을 타면 과거에 10년 정도 이상의 거의 조선주 비슷하게 올라갈 때는 10년 사이클, 내려올 때 10년 사이클 이 정도 조선주와 비슷한 흐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년 사이클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클이 죽지 않았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이 변압기 이런 쪽은 이 과감하게 이렇게 뭐 그때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거나 이게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캐파 증설은 상당히 어떤 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신감에 따라서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현지 쪽에 또 증설을 많이 공장 쪽에 증설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것이 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각사별로 어쨌든 공격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투증권에서 딥시크로 인한 더욱 단단해진 AI 인프라 수요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자, 딥시크 관련해서 역시 오픈소스로 대중화되는 AI 모델로 봤겠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보이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캐펙스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도 미국에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올해 스타게이트에 집행될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작년보다 더 가파른 AI 캐펙스 성장 예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표로 보시는 걸 보시면 국가별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금 스타게이트도 있고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이거 한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가쿠 슈퍼컴퓨터 후속 개발 등등이 있고요.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인디아 AI 미션이라는 게 있고, UAE 같은 경우도 지금 허브 71 이니셔티브 이렇게 프로젝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정부 주도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AI 관련된 쪽이 상당히 인프라 투자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AI 인프라 수요 관련해 가지고 또 관심 종목으로서는 처음에 지금 이수페타시스, MLB 공급사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MLCC와 FCBGA 공급사 삼성전기 정도로 상당히 또 수혜가 예상된다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수혜 강도는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휴하고 지금 법정 다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일단은 철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계약금을 반환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뭐 이유가 이게 뭐 틀리다 맞다 서로가 이제 제휴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제휴와의 어떤 그런 법적인 분쟁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아마 제휴와의 기본적인 어떤 계약 파기, 여기에 대한 뭐 계약금을 반환 이슈, 이게 계약금이 작지 않거든요. 계약금이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못 받게 되면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손익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계약금의 반환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한 올해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만 좀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이수페타시스 본업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본업에 대한 어떤 매력은 상당히 높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어떤 변수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 플레이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워낙 커서요, 그 계약 금액을 날려버린다면 올해 이익단에 상당히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는 뭐 1,000억대 이상, 뭐 1,500억까지인가요? 어쨌든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계약금이 뭐 몇백억 날려버리면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후속 뉴스를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 한 잔 먹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번째 섹터입니다. 샘 올트만 CEO가 의료용 챗GPT 개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업체 리커전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오늘 나오면서 의료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이어졌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샘 올트만이 결국 한국 들어와서 의료용 챗GPT 개발 검토하고 있다 발언을 했고, 로봇에 관심 있다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치를 하고요. AI 신약 개발 바이오텍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AI 기반으로 개발한 REC-994의 해면상 혈관기형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AI 신약 개발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리커전은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CCM 환자의 REC-994 이상 연구 관련해서 12개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임상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의 이상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고 12개월 치료 후에 50%의 환자가 평균 병변 부피가 감소했다고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AI 의학 관련해서는 역시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나 루닛,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셀바스 헬스케어 등의 의료 AI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분기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이야기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856억 8,300만 덴마크 크로네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67억 3,700만 크로네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위고비의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고성장이 여전히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 비만 치료제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확장성은 여전히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국내 시장도 역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만약 관련해서 여전히 수요가 좀 더 폭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비만약 관련해서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역시 미용기기 쪽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파마 리서치 등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미용기기 쪽도 역시 오젬픽 페이스 효과, 오젬픽 효과 때문에 비만약이 많이 팔리고 좋아하지만 역시 미용 관련된 성형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스킨 부스터라든지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도 역시 주가들이 같이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어제 이례적으로 급락을 했다고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어제 D&D 파마텍의 낙폭이 컸던 이유는 아마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 삼천당 제약의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어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이 어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D&D 파마텍이 낙폭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오늘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천당 제약과 D&D 파마텍 모두 경구 인크레틴 시장 확장의 수혜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 모델에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이게 경쟁 기업에 따라서 삼천당 제약을 롱으로 하고 D&D 파마텍을 팔았다, 이런 식의 약간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갑자기 어디 급락을 했는데, 오늘 한투증권에서는 서로 사업 모델의 차이가 있어서 경쟁 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D&D 파마텍의 반등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S-패스의 인크레틴 품목별 계약을 추진 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벨서스 제네릭용 생동성 임상 결과 확인 후에 인크레틴 신약의 적용 권리를 판매하겠다는 전략인데, 임상 종료 시점이 2분기일 것이라는 IAEA 자료 공개에 따라 임상 결과 확인 시점을 3분기로 앞당긴 모습입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라링크 관련된 적응별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중반부 임상 흡수율 데이터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메사라 시총의 30% 약 1조 1천억 정도로 지금 오라링크 가치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D&D 파마텍의 그 급락은 조금 과도하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좀 하려고 아마 한투증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D&D 파마텍이 일단은 급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국내 결국 이제 바이오 베타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ADC, SC 제형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련해서 지금은 삼성증권의 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형 변경, SC 제형 등의 제형 변경으로 본다면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이 있고요. 약효 개선, ADC 등으로 본다면 항체와 약물을 접합해서 치료 효과와 이런 것들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쪽인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등이 있고요. 지속형 PG 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를 관련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요 국내의 바이오 베타 관련 기업들이 역시 최근에 각광을 주식시장에서 받고 있다는 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도 좀 슬림화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오늘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엑스코프리 매출 추이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오늘 SK바이오팜 관련인데, 여기 보시면은 엑스코프리의 미국의 처방 수와 매출 현황이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죠. 엑스코프리 매출 추이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66%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엑스코프리의 어떤 처방 수와 매출 현황이 기하급수를 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오늘 급등도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로는 역시 6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건설기계와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자, 종전 계획 발표 예정 소식, 이거는 글쎄요, 테마성이긴 한데 된다 안 된다 서로 말들이 많습니다만,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지금 종전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전 구성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2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이 종전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정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 전에 기대감을 올랐다가 당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파는 뭐 그런 일정 매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쟁을 동결시키고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인정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기계와 재건,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일단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있었다인 건데요. 이때 이후로 재건이 공식화되거나 좀 더 명확하게 뭔가 제시가 된다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흐지부지 되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일정은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현지 시간 14일에서 16일입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입니다. 이런 것들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발표할 것이다. 요거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14일은 양말님 말대로 사랑의 날이죠. 네. 그날 초콜릿을 좀 받으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네. 초콜릿 먹는 날이죠. 2월 14일. 예. 초콜릿 먹어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자, 7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범용 AI 도달을 위해서 핵 융합 필요 발언 부각을 하면서 관련주가 역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픈 AI 샘 올트만 CEO가 AI를 위한 전략 문제와 관련해서 핵 융합이 필요하다 발언했다. 역시 본인이 투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쪽, 핵 관련된 쪽 이쪽도 역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투자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샘 올트만 CEO는 미국의 핵 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헬리온 에너지는 지난달 4억 2,500만 달러, 약 6,162억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 모금에는 올트만 CEO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를 비롯해서 재미교포 3세 손정희 회장도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도 참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핵 융합 이런 쪽도 역시 관련된 전력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헬리온 에너지는 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28년 핵융합 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 생산에 성공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올트만 CEO는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에너지 돌파구 없이는 범용 AI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핵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전력 이슈가 상당히 계속 강하기 때문에 역시 전력을 확보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AI 쪽은 역시 필수이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초콜릿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씀들 많이 주시네요. 네,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정부의 각처, 부처, 민간 기업 등의 보안 우려에 따른 딥시크 접속 차단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안주가 상승을 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연합뉴스가 정리해 주신 바로인데, 주요국의 딥시크 이용 제한 현황입니다. 한국, 미국, 호주, 이탈리아, 대만, 그리고 각각의 다른 나라들도 아마 딥시크 관련된 아마 사용 제한이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속 제한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보안 문제에 관련해서 안내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은 딥시크 관련된 다운로드 제한이나 이용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보안주가 일단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미국의 MRO 사업 품질 직접 보증 방안 검토 소식 때문에, 그리고 HD 현대 그룹 조선사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역시 일부 조선업종들이 조선기자재에 관련된 쪽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그룹 내 조선사들의 실적 호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으면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기존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리바운딩이 나왔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길 조심하시고 내일도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